이번 주에는 중반인 수요일까지 강한 소나기가 자주 내릴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 후반에는 다시 장마 전선에 영향을 주겠는데 올여름 들어 가장 심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상재난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이렇게 소나기가 예보돼 있는데 한 번 내릴 때마다 호우가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단 어제부터 계속됐습니다. 오늘도 앞서 이제 보셨지만 충청과 일단 영남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지금 집중이 됐거든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이 무더위 속에서 지금처럼 강한 소나기가 이곳 저곳에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남쪽에 지금 뜨거운 공기와 함께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좀 내려오고 있어서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진 것이 원인입니다. 문제는 이 비가 언제 그리고 어느 지역에 이 소나기가 내릴지 예측이 무척 어렵다는 점인데요. 시간당 지금 30에서 60mm 가량의 이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 지속 시간이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이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로 강수가 내리는 시간이 무척 짧다는 게 특징입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일단 100mm 이상의 비가 예보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수요일까지는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내리고 그리고 또 주 후반에는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장마 전선이 지금 남쪽 해상에서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씩 이 본래대로 확장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륙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시기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한 화면으로 슈퍼컴이 예상하고 있는 앞으로 예측 모델 상황부터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이 화면은 방재 기상 정보 시스템 예상 일기도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모델이 슈퍼컴이 앞으로 예상하고 있는 이 강수를 예상한 일기도 화면인데요. 이 나라별로 조금씩 이 결과가 다르긴 하지만 지금 보신 화면은 우리나라가 예측한 모델을 사용한 자료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면 13일이라고 쓰여 있죠. 13일 목요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좀 복잡하고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남쪽으로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금 확장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위로 장마 전선이 이렇게 위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시간을 지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3일에서 오후 로 갈수록 14일로 제가 지금 이동을 시켰는데요. 14일로 가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남쪽 내륙으로 더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보시면 중부 내륙으로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붉은색일수록 좀 더 비가 내린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가 예측한 모델에서도 13일과 14일 사이 주 후반에 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주말 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 상단에 지금 날짜가 맞습니다. 지금 정혜윤 기자가 14에서 15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죠? 자, 15일에서 16일로 갈수록 지금 중부지방 쪽으로 비구름이 좀 위치하는 모습이고요. 17일과 18일 사이로 가더라도 전국적으로 물폭탄이 쏟아지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7일, 18일이면 다음 주 월화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지금 화면을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강수가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는 모델입니다. 이제 조금 전 보신 모델하고는 조금 다른 일기도 모습인데요. 다른 나라인 거죠? 네, 이거는 영국 모델입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부지방부터 강한 강수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에서는 13일을 지나서 14일쯤으로 갔을 때 가장 강한 비가 중부지방으로 집중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틀린 점이 있는데요. 자, 15일로 갈수록 지금 남부지방 쪽으로 비구름이 좀 이동을 했죠. 아까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16일쯤 가면 더 남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주말 사이에는 더 해상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영국 모델에서는 장마 전선이 해상 쪽으로 주말 사이 이동을 했다가 다음 주쯤 지나서 내륙으로 비가 내리는 걸로
현재 모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나라 모델에선 주말과 휴일에 폭우를 네. 예상했던 것과 달리 네. 영국 모델에서는 이제 장마 전선이 남해안 맞습니다. 부근까지 남아있다가 중반 이후 이제 북상할 것이다. 그만큼 좀 변동성이 크다고 그러니까 해석하면 주후반 되겠네요. 장마 상황이 아직까지는 좀 유동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짧고 굵게 비가 내린다고 하면 기상 전망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기상청은 현재 장마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기상청은 이번 주까지는 중부지방 폭우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 주까지 이 중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이다.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예보를 하고 주의를 당부한 상황입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중기 예보를 좀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 일주일 내내 지금 비가 예보돼 있다 이런 예보 많이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지금 기상청에서 예보한 걸 보시면 목요일, 금요일, 주말 내내 지금 비가 예보돼 있고요. 앞서 저희가 모델에서 확인했듯이 이 목요일, 금요일 중부지방 쪽으로 장마 전선이 북상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걸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좀 비를 본 것 같습니다. 기상청도.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지금 흐림으로 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저희가 모델에서 확인을 했듯이 비가 들어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올여름에 그 장마도 좀 특징을 보게 되면은 초반 강수량이 좀 많은 부분이 좀 특징이 있거든요. 그건 네네네. 어떻습니까? 이 최근에 이제 제가 좀 본 바로는 6월 강수량이 좀 많았던 터라서 이번 장마가 지난달 25일 전국 동시 장마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시작부터 곳곳에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장마가 시작된 25일에 이 제주도에서 시간당 50mm 육박하는 물폭탄이 쏟아진 바 있고요. 또 그리고 26일에는 충북 충주에서 68.5mm, 그리고 27일에는 경남 남해에서 시간당 74.5mm의 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28일과 30일 사이에는 뭐 전북 고창과 충남 서산, 또 경북 영주 등에서 시간당 30에서 60mm가량의 호우가 기록이 됐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 광주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6월 하순, 그러니까 20일에서 30일 사이의 강우량을 측정을 해봤더니 역대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5일부터 장마가 시작된 이래 열흘 동안의 그 지역별 강수량을 조사를 해봤더니 네. 10일간의 강수량이 제주 산간의 경우는 무려 867mm에 달했습니다. 보통 장마 기간이 한 달 정도에 달하는데 이 한 달 강우량의 지금 2배를 넘는 수치고요. 지금 이제 그래픽에서도 나가고 있지만 남부지방의 강우량 같은 경우는 500mm 안팎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년에 벌써 2배 가량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현상이 올여름 이 엘니뇨가 발달을 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의 확장이 지금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장마 전선이 주로 이 남해에 위치하는 날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장마를 가리켜 별명이 많더라고요. 야행성, 도깨비 장마, 네. 홍길동 장마 이렇게 좀 맞습니다. 별명이 많던데 그 별명의 좀 이유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우선 이 밤마다 지금 올해 장마가 좀 강해지는, 장맛비가 강해지는 특성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야행성 장마다 뭐 이런 말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도깨비 장마와 이 홍길동 장마, 이거는 좀 이름대로 동해 번쩍, 뭐 서해 번쩍, 뭐 이런 특징을 좀 보이고 예.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예측하기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척 어려운 상태입니다. 최근 밤마다 좁은 지역을 이 비가 옮겨 다니면서 강하게 지금 뿌리고 있기 때문에 게릴라 호우라는 말도 좀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실제로 장마가 시작된 25일 이후에 전국의 그 기상 관측소에서 시간당 50mm 이상의 그 물폭탄이 쏟아졌던 그 공식적인 사례를 좀 살펴봤더니 모두 네. 14차례였거든요. 그중에서 12차례가 야간 시간에 관측이 됐습니다. 또 번개가 발생했던 이 발생 일수도 평년의 2배가량 정도로 3.5일로 관측이 돼서 역대 가장 많은 1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일단 이 도표로만 보면 야행성은 맞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또 최근에 이렇게 장마 시작부터 비도 많이 오고 강우량도 많고 강했던 이유들은 또 보면은 엘니뇨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죠. 네, 맞습니다. 일단 앞서 제가 조금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엘니뇨 이 영향 때문에 여름철에 지금 우리나라 이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이 지금 조금 늦어진 상태고요. 예. 이 때문에 이 장마 전선이 좀 내륙으로 조금 더 빨리 이 확장해서 올라왔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남해 부근에 오랫동안 좀 정체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이유로 남부지방의 강수량이 좀 늘어났다.
네, 이게 지금 분석 중에 하나고 예. 하지만 이제부터는 남부 폭우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제 확장을 시작했기 때문에 남부에 이어서 남부뿐만 아니라 중부 폭우까지 걱정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본격 확장을 좀 시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시기가 이번 주가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따라서 이 남부뿐 아니라 중부지방에도 이 장마 전선이 좀 물폭탄을 쏟아부을 가능성이 있는 시기가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이번 달부터 기상청이 기상항공기를 남쪽으로 보내서 이 관측을 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좀 추적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상항공기를 띄워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어디까지 확장했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상항공기를 띄운다. 자, 그러면 기상항공기로 북태평양 고기압을 추적한다는 게 흥미롭게 들리는데 북태평양 고기압을 추적하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이 북태평양 고기압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이 한반도에 위험 기상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만큼 위험 기상이 찾아올지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그런 그 지표라든지 어떤 위험 요소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어떤 기상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북태평양 고기압과 그 북쪽의 찬공기 사이에서 지금처럼 장마 전선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강해져서 내륙으로 확장한다면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태풍이 이동할 때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 또한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번 달 기상청은 이 기상항공기로 이달 1일에 한 차례 정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관측을 진행을 했고 앞으로 4차례 정도 더 진행을 한 뒤에 예보와 연구에 좀 활용해서 더 예보를 좀 공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상 항공 얘기까지 해봤는데 유튜브 댓글에 그래서 서울에 비 언제 옵니까? 라는 질문이 눈에 띄어서 네. 이번 주 중반 이후까지는 장마 전선 영향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어제 이것 때문에 좀 기사를 좀 살펴봤는데 네. 이번 주 내내 비비비 뭐 이런 기사 재미있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번 주를 지나서 다음 주 중반까지도 지금 비가 계속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은 서울에 계신 분들도 지속적으로 좀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짧고 굵게 내린다 하더라도 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산 들고 다니라 이런 네, 얘기죠? 짧고 굵은 비는 사실 이번 주 수요일까지고요. 목요일부터는 지속적으로 강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